결혼식 당일, 지은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교회 뒤편 화장실에서 창문을 넘어 도망쳤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 가방 안에는 민지가 준 편지와 열쇠가 들어있었다. 도서관 사서인 민지가, 지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 여자가. 지은은 택시를 잡아 서울 시내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28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으로서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결혼을 준비해왔다. 약혼자 준호는 좋은 사람이었다. 안정적인 직장, 착한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승인을 받은 남자.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항상 빈 구석이 있었다. 그 빈틈을 채운 건 우연히 방문한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민지였다. 민지는 55살, 은퇴를 앞둔 도서관 사서였다. 짧은 은빛 머리와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인 그녀는 책 속 세상을 사랑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이제 성인이 된 딸 하나를 키워낸 민지는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지은이 도서관에 처음 온 건 회사 프로젝트를 위한 자료 때문이었다. 이 책 추천해요. 당신의 눈빛에 딱 맞을 거예요. 민지의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대화가 이어지다 보니 지은은 매일 도서관을 찾게 됐다. 책 이야기에서 시작해 삶의 고민, 꿈,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감정으로. 지은은 택시 안에서 민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나와 함께라면, 우리가 함께라면 편지는 그렇게 끝났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가족을 버리고 사회의 시선을 무시하고 이 선택을 한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니, 아직은. 도착한 곳은 민지의 작은 아파트였다. 문을 열자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왔구나.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민지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그 순간 모든 게 잊혔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다. 지은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엄마의 전화였다. 지은아, 어디야? 결혼식 시작됐어.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둘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민을 했어. 하지만 나는 선택하지 못했지.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게 옳다고 믿었으니까. 민지의 눈에는 후회가 스쳤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달라. 당신과 함께할게.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싹 텄다. 가족의 반응,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준호의 상처. 이 모든 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의 부모님이 아파트를 찾아왔다. 어떻게 알았는지 지은의 친구가 위치를 알려준 모양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지은아. 문 열어. 아빠의 화난 목소리. 민지는 창백해졌다. 내가 나갈게. 하지만 지은이 막았다. 아니, 같이. 둘은 손을 잡고 문을 열었다. 부모님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너, 이 여자와 엄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아빠는 고함을 쳤다. 집으로 돌아와. 이 미친 짓 그만둬.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민지 언니를 사랑해요. 그 말에 부모님은 얼어붙었다. 언니? 사랑? 너 미쳤어.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 대치 속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이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진짜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대가는 컸다. 부모님은 지은을 끌고 가려 했지만 그녀는 버텼다. 결국 부모님은 돌아갔고 지은은 문을 닫은 후 무너졌다. 민지가 안아줬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사회의 눈, 가족의 압력, 그리고 자신의 내면적 갈등이 그녀를 시험할 터였다. 며칠 후, 지은은 회사에 사표를 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결혼식 도망쳤대. 여자랑 산다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지은은 민지의 도서관으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둘은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지만 현실은 피할 수 없었다. 민지의 딸 수진이 찾아왔다. 30살 된 수진은 엄마의 비밀을 알게 됐다. 엄마, 이게 뭐야?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수진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민지는 딸을 달래려 했지만 수진은 지은을 노려봤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지는 거예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민지는 딸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감정을 설명했다. 수진아, 엄마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이게 나야. 수진은 울면서 나갔다. 생각해 볼게. 지은과 민지는 그날 밤 미래를 논의했다. 우리가 함께 살려면 많은 걸 포기해야 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져갔다. 이 사랑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직장을 잃는 대가로? 시간이 흘렀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작은 아파트를 구해 살기 시작했다.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동네였다. 지은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 민지는 도서관에서 여전히 일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지은의 부모님은 연락을 끊었고 가끔 보내오는 메시지는 집으로 돌아오라는 협박뿐이었다. 어느 날 지은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카페에서였다. 지은아, 소문 들었어. 정말이야? 친구의 눈에는 호기심과 혐오가 섞여 있었다. 지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응, 민지 언니랑 사귀고 있어. 친구는 웃었다. 농담이지? 너 정상 아니야?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찔렸다. 정상? 그게 뭐야? 지은은 대꾸하고 자리를 떴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털어놨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지은은 의심이 들었다. 정말 많을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TV나 뉴스에서 나오는 LGBT 이야기는 항상 논란의 중심이었다. 지은은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며 비슷한 사례를 찾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극으로 끝났다. 민지의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도서관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민지 선생님, 젊은 여자랑 산다고 상사는 민지를 불러 조용히 물었다. 개인사지만 도서관 이미지를 생각해 주세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왜 자신의 사랑이 이미지 문제인가? 수진과의 관계도 악화됐다. 수진은 가끔 전화를 걸어 엄마, 그만해.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말했다. 민지는 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엄마는 행복해. 하지만 수진은 그 행복 때문에 내가 아파 라고 대꾸했다. 지은은 그 대화를 엿듣고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 때문에 민지의 가족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부모님의 생신이었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집에 갔다. 문을 열자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아빠는 차갑게 말했다. 왜 왔어? 그 여자랑 헤어지지 않으면 들어오지 마. 지은은 무릎을 꿇었다. 아빠,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는 민지 언니를 사랑해요. 아빠는 소리를 질렀다. 사랑? 그건 병이야. 병원 가. 그날 지은은 집에서 쫓겨났다.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지가 기다리는 아파트에 도착하자 민지가 안아줬다. 괜찮아. 하지만 지은은 외쳤다. 아니, 안 괜찮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해? 민지는 조용히 말했다. 때문에 싸워야지.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지은은 포기하고 싶어 라고 했고 민지는 그런가 라고 말했다. 화해는 다음 날 이뤄졌다. 지은은 사과했다. 미안해. 두려워서 그래. 민지는 나도 두려워. 하지만 너 없인 안 돼. 둘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외부 압력은 계속됐다. 지은의 옛 약혼자 준호가 찾아왔다. 지은아, 왜 그랬어?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준호의 눈에는 상처가 가득했다. 지은은 미안함을 느꼈다. 준호야, 미안. 하지만 나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 준호는 그 여자 때문에? 너 미쳤어? 라고 말하고 갔다. 그 사건 후 지은은 내면적 갈등에 빠졌다.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일까? 사회의 정상에 서려면 그녀는 모든 걸 포기해야 했다. 친구, 가족, 안정. 반대로 민지와의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고통을 동반했다. 지은은 일기장에 썼다. 나는 누구일까?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민지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 딸 수진이 임신 소식을 알렸다. 엄마, 손주 볼래?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지는 기뻤지만 동시에 슬펐다. 수진아, 엄마는 수진이 끊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올 거야. 민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인가? 사랑인가?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과 민지는 서로를 의지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은은 가끔 혼자 울었고 민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몇 달 후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소문 때문에 어려웠다. 인터뷰에서 개인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떨어졌다. 그녀는 좌절했다. 민지 언니, 나 때문에 당신도 피해봐. 민지는 아니, 우리 함께니까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됐다. 수진의 출산이 다가왔다. 민지는 병원에 가기로 했다. 지은아, 이해해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아팠다. 민지가 가족을 선택하는 듯 느껴졌다. 병원에서 민지는 손주를 안았다. 수진이 속삭였다. 엄마, 이제 그만해. 정상적으로 살아. 민지는 눈물을 삼켰다. 수진아, 엄마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집에 돌아온 민지는 지은에게 털어놨다. 수진이가 나보고 헤어지래.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어떻게 할 거야? 민지는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다. 그날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지은은 불안에 떨었다. 민지가 자신을 버릴까봐. 다음 날 지은의 부모님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변호사를 대동하고. 지은아, 정신과 치료받자. 이건 병이야. 아빠의 말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치료. 나 아프지 않아. 엄마가 울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그 여자 탓이야. 헤어져. 지은은 문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정말 병일까? 사회가 그렇게 말하니? 지은은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다. 상담사에게 솔직히 털어놨다.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그게 잘못인가요? 상담사는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회가 어렵죠. 지은은 안도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다. 상담 후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도망칠까? 다른 나라로. 민지는 웃었다. 가능할까? 하지만 진지하게 고려했다. 그런데 갑자기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화가 나서. 지은아, 내가 날 버린 대가 치러야 해. 그는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다. 명예훼손이라며. 지은은 당황했다. 준호야, 왜 그래? 준호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라고 소리쳤다. 민지가 나서서 그만해 라고 했지만 준호는 너 같은 늙은이가 왜 끼어들어? 라고 모욕했다. 그 사건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민지에게 미안해. 나 때문에 라고 울었다.
민지는 아니, 그의 잘못이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가족, 친구, 이제 법적 문제까지. 민지의 도서관에서도 문제가 터졌다. 부모 단체가 항의했다. 동성애자를 사서로 두면 안 돼. 민지의 상사는 해고를 통보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민지는 충격받았다. 30년 근무한 직장을 잃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은 내가 일할게 라고 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둘은 함께 대처했다. 변호사를 구하고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지은은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빠, 제발, 하지만 아빠는 헤어지면 도와줄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거절했다. 안 돼. 고조되는 위기 속에서 지은과 민지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언니, 후회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아니. 너 만나서 행복해.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만약 준호와 결혼했다면 평범한 삶을 살았을 텐데. 수진이 다시 찾아왔다. 엄마, 손주 보러 와. 하지만 그 사람 없이 민지는 갈등했다. 수진아, 지은이는 내 인생이야. 수진은 그럼 손주 못 봐 라고 말하고 갔다. 민지는 무너졌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고 죄책감을 느꼈다. 언니, 가봐. 나 혼자 있어도 돼. 민지는 안 돼 라고 했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이 갈등은 관계에 균열을 냈다. 지은은 밤에 혼자 생각했다. 이게 사랑인가? 고통만 주는 민지도 비슷했다. 딸을 포기할 수 있을까?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서 둘은 대면해야 할 순간을 맞이했다. 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준호의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지은은 증언해야 했다. 저는 민지 씨를 사랑합니다. 그게 왜 문제죠? 변호사의 질문에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준호 쪽 변호사는 이건 비정상적인 관계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법정 밖에서 부모님과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비난이었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함께 싸우자. 하지만 민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병원에서 의사는 휴식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이야. 민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소송 중 지은의 부모님이 증인으로 나섰다. 엄마가 울며 말했다. 우리 딸은 착한 애예요. 그 여자가 유혹한 거예요. 지은은 충격받았다. 엄마,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판사는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했다. 소송은 지은 쪽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승리 후 지은과 민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수진이 전화를 걸어 엄마, 이제 그만. 손주가 아파 라고 말했다. 민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손주가 아프다는 소식이었다. 지은은 혼자 남아 기다렸다. 그 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돌아봤다.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게 옳은가? 민지가 돌아온 건 새벽이었다. 손주는 괜찮아. 하지만 민지의 얼굴은 피곤했다. 수진이가 나보고 선택하래. 가족이냐, 너냐?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언니, 어떻게?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모르겠어. 그날 둘은 처음으로 헤어짐을 논의했다. 어쩌면 우리 각자 살까? 지은의 말에 민지는 안 돼라고 했지만 약해 보였다. 다음 날 지은은 상담사를 다시 찾았다. 저는 후회해요. 상담사는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말했다. 언니, 나 포기할게. 가족한테 가.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지은은 당신 행복 위해.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지은의 내면은 피로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찾아왔다. 이번엔 부드럽게. 지은아, 집으로 와, 우리가 이해할게. 지은은 흔들렸다. 정말 엄마가 시간 주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를 봤다. 민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가봐, 민지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지은은 부모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평범한 삶을 시도했다. 새 직장, 친구들. 하지만 민지가 그리웠다. 밤마다 꿈에 나타났다. 한 달 후, 지은은 참지 못하고 민지를 찾았다. 언니, 미안. 민지는 안아줬다. 나도. 둘은 재회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수진과의 화해도 이뤄졌다. 수진이 엄마, 이해하려 할게 라고 말했다. 손주를 데리고 왔다. 지은은 수진과 대화했다. 미안해요. 수진은 천천히 라고 답했다. 가족의 압력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지은은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로를 얻었다. 민지도 변했다. 새 직장을 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썼다.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하지만 민지는 강해졌다. 이게 나야? 둘의 관계는 깊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있었다. 지은은 가끔 정말 옳은가? 라고 생각했다. 민지도 딸을 더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해 라고 고민했다. 고조된 드라마는 천천히 안정됐다.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살았고 관계는 안정됐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받았고 민지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했다.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됐다. 부모님은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가끔 방문했다. 수진은 손주를 데리고 자주 왔다. 엄마, 행복해? 수진의 물음에 민지는 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내면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은 밤에 가끔 울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 민지는 사회가 변할 거야 라고 위로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LGBT 권리 운동이 활발해졌고 법적 변화가 논의됐다. 지은과 민지는 그 운동에 참여했다. 시위에서 손을 잡고 서서. 어느 날 지은의 옛 친구가 사과하러 왔다. 미안. 이해 못했어. 지은은 용서했다. 괜찮아. 그 만남은 지은에게 희망을 줬다.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 준호도 연락 왔다. 축하해. 내 행복 빌어. 지은은 안도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됐다.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은 민지의 건강 문제였다. 고혈압이 악화돼 입원했다. 지은은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언니, 나 없이 가지 마. 민지는 웃었다. 안 갈게. 퇴원 후 둘은 더 소중함을 느꼈다. 이야기는 식탁에서 마무리됐다. 지은과 민지, 수진과 손주가 함께 앉아 웃음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질문이 있었다. 이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을까? 마지막으로 지은은 일기장에 썼다. 사랑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크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동성애 관계에서 가족과 사회의 압력을 이겨내는 게 정말 가능한가?